자, 오늘 17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간단한 것이 퍼셉트론이라는 것이 있고, 그 퍼셉트론이 여러 개의 어떤 레이어로 되어 있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그런 내용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학습하기 위한 에러 백 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해를 하면 우리 뉴럴 네트워크 전반적인 내용은 다 커버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인공지능, AI, 그리고 또 딥러닝 이런 게 있는데, 이것들의 이제 조금은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크기를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이제 인공지능이다, artificial intelligence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인간이 하는 어떤 지능적인 어떤 활동들을 컴퓨터로 구현되는 것들을 우리 다 전반적인 다 우리 artificial intelligence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이제 구현하는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계 학습 기법을 쓰느냐, 아니면 일일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해서 if 이런 거면 then 어떻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표현 방식들은 기존의 어떤 지식을 저장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어떤 시스템에서 knowledge based 시스템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기존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컴퓨터 비전이나 혹은 다른 우리가 이제 오감에 해당되는 어떤 기능들을 컴퓨터에 구현하려면 기존의 방식대로 하는 것들을 쓸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이 기계 학습이라는 기법을 우리가 쓸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 안에 보면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러죠. 그리고 이제 그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쭉 봐왔지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방법도 이런 그 머신러닝 기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신경 체계를 모방해서 만든 것이 우리 뉴럴 네트워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뉴럴 네트워크 중에서도 그런 그 레이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형태의 어떤 아키텍처 모델이 우리 이제 이 레이어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딥하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우리 딥러닝이라고 그렇게 따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 요즘은 다 이제 합쳐서 어떤 특정한 어떤 기법들로 국한된 어떤 용어라기보다는 이게 서로 이제 연결이 돼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그게 한편으로는 그냥 우리 AI를 다 통칭할 수도 있고, 혹은 또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게 서로 혼용돼서 지금 쓰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범위로 보면 이렇게 개념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는 바이올로지컬 펑션에 대한 것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것이 뉴럴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신경계에서 어떤 그 자극이 들어가면 그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어떤 그런 어떤 정보가 전달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수학적인 모델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시그널이 얼만큼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의 양으로 전달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중간 과정에서 어떤 값으로 표현이 돼서 그걸 우리가 웨이트라고 그러는데, 그 웨이트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값을 지정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가가 달라지게 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웨이트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학습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인풋과 아웃풋의 어떤 매핑되는 어떤 함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함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뉴럴 네트워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속에서 이 학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데이터 샘플에 의해서 학습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그 뉴럴 네트워크의 아키텍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모델들을 우리는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 중에서도 특히 이 레이어가 굉장히 깊고 또 좀 더 특별한 형태의 어떤 아키텍처로 해서 하나의 어떤 그 노드와 하나의 노드가 레이어별로 모두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런 형태의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뭐 그런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컨볼루션을 이미 배웠는데 그러니까 그 한 레이어에서 그 다음 레이어로 넘어갈 때 이런 컨볼루션과 같은 기능을 하는 뭐 그런 기능들을 함으로써 이 풀리 커넥트 되어 있는 것에서 우리가 학습해야 될 어떤 그런 웨이트의 수가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드는 뭐 그러면서도 더 효과적인 어떤 기능을 내는 뭐 그런 형태의 이제 것들이 있고 또 이제 레이어를 굉장히 깊게 함으로써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조화하면 그런 우리가 이제 딥 네트워크라고 그렇게 하고 이 딥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기계 학습의 어떤 그런 학습 기능들을 관점에서 보면 우리 딥러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그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면 그냥 통칭해서 당연히 이제 artificial 뉴럴 네트워크인데 그냥 우리가 인위적인 어떤 수학적인 모델을 artificial이라고 하는 걸 붙여서 artificial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뉴런이 있어요. 그리고 노드라고도 하고 유닛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바이올로지컬 뉴런에서 봤을 때 그 어떤 그 시그널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임계치를 넘으면 그럼 그 뉴런이 이제 파이어 돼서 뭔가 액티베이션 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아주 단순한 어떤 그런 기능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뉴런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한다.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뉴런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구조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그 뉴런들을 연결되어 있는 구조, 그리고 우리는 이제 네트워크 스트럭처라고 하고 그 네트워크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기능을 하게 된다.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이, 인풋이 이렇게 주어지면 아웃풋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특정한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있는 이 뉴런과 뉴런을 이어지는 그 사이에 이 엣지들에 대해서 웨이트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게 우리가 이제 학습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내추럴한 뉴럴 네트워크의 신경계가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어 있다면 이것을 그대로 흉내를 내서 여기에 있는 이제 그 핵이 있고 여기서 이제 다른 어떤 그 뉴런으로부터 어떤 정보가 이게 모아져서 여기서 이제 합쳐지는 어떤 형태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요 인풋이 여러 개가 있고 그 인풋이 여러 개가 웨이트라고 하는 값들이 곱해져서 그것이 다 합쳐서 더해지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어떤 난리니어한 어떤 함수를 거쳐서 아웃풋이 나오는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요 난리니어한 어떤 펑션을 우리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는 뭐 가장 단순하게 어떤 여기에 있는 합쳐진 값이 이 합쳐진다는 것은 이 입력 xi와 이 가중치 wi를 그냥 이너 프로덕트 해가지고
wi 곱하기 xi 해서 다 합쳐진 값을 우리가 u라고 하고 굉장히 단순한 모델이에요. 수학적 모델이. 그 다음에 그 u의 값이 어떠한 스레시홀드 값보다 크면은 1 아니면 0 이렇게 단순하게 스레시홀딩 해서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액티베이션 펑션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의 어떤 유로는 수학적인 모델은 입력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중치가 있어서 이 가중치와 이너 프로덕트에서 합쳐서 어떤 함수를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우리 이제 앞에서 봤던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게 x1부터 xn까지가 하나의 어떤 벡터라면 그 벡터와 이 웨이트 w1, w2에서 wn이라고 하는 이 벡터 이 두 개를 곱해서 어떤 값보다 큰가 작은가 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이 wi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xi의 앞에다가 wi를 곱한다는 것은 얘가 만약에 평면의 반경식이라고 하면 그때 앞에 있던 이 wi가 이건 이제 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0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은 바로 이 wi에 서로 직교하는 이 wi가 하이퍼플레인이라 그러면 하이퍼플레인에 직교하는 곳 혹은 우리가 x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 x라고 하는 것에 직교하는 wi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되고 그것에서 wi보다 xi가 앞쪽으로 가 있으면 플러스일 것이고 같은 방향일 거니까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일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이 플레인, 하이퍼 플레인의 노멀이 wi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하고 동일한 형태로 우리 개념을 보면 돼요. 다만 이제 그의 결과가 어떤 특정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 값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형태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뉴런에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우리가 이제 실제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신경 체계를 조금은 흉내 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떠한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것보다 크면은 어떤 1이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파이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0의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어떤 스텝 함수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요것과 아주 비슷한데 갑자기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갑자기 1로 탁 뛰면 이게 이제 수학적인 함수로 보면 이게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미분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래서 함수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u 성분의 1 형태로 조금 복잡한 형태의 모양이지만 이런 어떤 시그모이드 함수 형태로 해서 여기서부터 점차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다가 우리가 어떤 특정 값이 더 이상 되면 1로 수렴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변형되어 있는 형태로 이게 0 이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이제 부호 함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탄젠트 h 하이퍼 탄젠트라고 하는 함수도 있고 혹은 이제 그냥 아무 어떤 난리니아한 것이 없이 그냥 넘겨주는 이런 선형 함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런 사실은 이제 선형 함수는 난리니아한 성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그 목적을 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면서도 그래서 미분을 하면 항상 어떤 특정 값이 있으면서도 난리니아한 성분이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만든 게 이제 렐루라고 하는 rectified linear unit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니어 함수에서 마이너스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그러면서 이쪽은 리니어한 이런 형태의 이제 렐루라고 하는 함수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는 0과 u의 맥스 값을 취한 거다. 그래서 만약 u가 마이너스 값으로 내려가면 0이 더 크니까 0이고 아니면 u가 0보다 크면 이제 u가 바로 나오는 그런 형태의 이제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액티베이션 펑션들을 사용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구현하겠습니다. 네트워크의 스트럭처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인풋 레이어에 여러 개의 노드들이 있고 이 노드들의 개수가 결국은 이제 인풋
데이터의 디멘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디멘션에 해당되는 값이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레이어가 하나만 있으면 바로 아웃풋 레이어로 바로 다이렉트로 넘어갈 텐데 여기에 이제 여러 층이 있으면 히든 레이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히든 레이어가 여러 개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들은 전부 서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fully connected 돼 있다. 그리고 이게 빡빡하게 됐기 때문에 이게 dense 네트워크이다. 그리고 인풋이 들어오면 그것이 여기 있는 각각의 연결되는 노드와 노드 사이마다 다 웨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 웨이트가 곱해져 가지고 이 노드로 들어가겠죠. 그럼 이 노드는 모든 인풋에 있는 노드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풀리 커넥티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웨이트들이 곱해져 가지고 여기에 이제 썸이 돼서 아까 봤던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아웃풋이 나올 텐데 또 그럼 그 아웃풋이 또 그 다음 레이어에 또 인풋으로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이제 레이어와 레이어 이렇게 거치는 레이어드 스트럭처로 되어 있고 이 값은 밑에서부터 단계 한 레이어 한 레이어 가면서 아웃풋까지 가는 이런 포워드 방향으로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포워드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이제 아주 이렇게 심플리파이된 이게 형태의 모양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레이어에 따라서 이렇게 싱글 레이어 같으면 인풋 레이어에서 아웃풋 레이어로 바로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될 거고 딥 뉴럴 네트워크는 이렇게 레이어가 여러 개 있으면 이게 바로 딥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덴스한 네트워크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노드와 노드 사이에 이 커넥션이 없는 뭐 그런 스파르스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인데 임의의 어떤 부분에만 엣지가 있고 어떤 부분에 엣지가 없다. 이게 물론 이제 이 엣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풀리 다 있다고 가정하고 근데 그 값이 0이다 라고 하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뭐 다 같이 수용해서 쓸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것처럼 아웃풋의 결과가 다시 또 인풋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리커런트한 뉴럴 네트워크를 쓸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스트럭처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노드가 있고 그 노드가 또 다른 노드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방향성이 있는 엣지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우리 다 이거를 뉴럴 네트워크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결국 이제 그 학습이 그 해당되는 엣지에 우리가 이제 웨이트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함수의 기능을 하도록 그 뉴런과 뉴런 사이에 있는 그 커넥션의 강도를 학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걸 어떤 경우에 어떤 값을 결정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초기에는 랜덤하게 그냥 임의의 값으로 막 랜덤한 값들을 가지고 웨이트를 초기화를 한 후에 우리 어떤 인풋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그 아웃풋이 나오지 않고 다른 어떤 값이 나오면 그 값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 웨이트를 조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들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이제 방법으로 학습을 했다고 치면 그럼 우리가 어떤 인풋이 들어가면 무조건 어떤 특정한 아웃풋이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웨이트가 학습이 완료가 되면 그러면 이제 학습된 데이터가 아닌 다른 어떤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그럼 항상 어떤 함수를 거쳐서 우리가 나오는 결과가 있으니까 그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함수의 역할을 그 뉴럴 네트워크가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학습한다, 이게 러닝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가 우리가 원하는 함수 인풋과 아웃풋이 인풋이 이렇게 들어가면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우리가 원하는 함수가 되도록 학습하는 거죠. 그때 그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 있는 웨이트 값을 어떤 값으로 할 것인가가 결국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학습하는 파라메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인풋 X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이 되도록 하는데 이때 우리가 주어진 인풋 X와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트레이닝 데이터가 되겠죠.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학습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다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에러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액큐리시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최대한 웨이트를 많이 조절해 가지고 그 값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값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웨이트를 업데이트 한다는 것은 초기에 우리가 이제 랜덤한 값으로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각 해당되는 W에 델타 W라고 하는 것을 더해 가지고 그 다음 넥스트에 W로 이렇게 업데이트 하게 된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델타 W라고 하는 이 웨이트 업데이트 텀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이것만 매 타임마다 결정이 나면 이걸 더해 가지고 새로운 업데이트된 웨이트가 될 것이고, 그에 대해서 다시 또 인풋을 넣고 업데이트된 W를 거쳐서 아웃풋이 만들어졌을 때 그 아웃풋이 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될 거니까, 그러면 그것을 또 수렴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델타 W를 또 어떻게 정하고, 결국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웨이트 업데이트 룰인 바로 요 식에서 이 델타 W라고 하는 걸 매번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결국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를 함수라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쉬운데, 그래서 인풋이 들어가면 여기에 웨이트를 쭉 거쳐가지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 y가 나올 때, 이때 이 함수 f라고 하는 것은 인풋 x가 들어가는데 이 w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함수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이 웨이트 파라미터를 바꿔가는 게 결국 학습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결과가 x를 넣으면 y가 나오도록 하는 이 함수 f를 정하는데, 이 f가 안에 파라미터 w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이제 네트워크 스트럭처가 있는데, 이때 액티베이션 펑션도 아까 여러 가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시그모이드도 있고 그냥 스레시홀드 스텝 펑션도 있고 렐로도 있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실험을 통해서 어떠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면 어떤 특정한 태스크에 이 함수가 잘 학습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결과가 얼마나 좋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험을 해서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학습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되는 액티베이션 펑션 중에 아까 예를 든 것이 우리가 렐루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렐루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미분을 했을 때 그냥 그 직선이기 때문에 그 직선의 기울기가 미분의 값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빠르게 우리가 이제 그 학습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키텍처, 스트럭처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스트럭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레이어가 두 개면서 뭐 풀리 커넥트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네트워크를 쓰고 거기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뭐로 쓴다 라고 하는 게 딱 정해지면,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학습을 해서 W를 결정을 하게 된다. 그게 이제 두 가지 스텝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로 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우리 앞에서 봤던 머신러닝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풋이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는 앞서 봤듯이 벡터화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벡터 형태로 표현이 되면, 아웃풋은 이 클래스 멤버 중에 하나다. 그래서 만약에 0은 클래스 0, 1은 클래스 1, 5는 클래스 5, 이렇게 해서 요 인풋이 들어가면 값이 숫자 값 0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클래스가 이게 아웃풋의 노드가 10개가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결과가 있고, 그 중에 클래스 0이면 첫 번째 노드가 1이고 나머지 전부 0으로 되는 그런 형태로 아웃풋이 나오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도록.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미지가 딱 인풋으로 들어가면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웃풋의 결과가
이 10개의 클래스 중에 특정 클래스에만 불이 빡 뜨고 나머지 전부 이제 0으로 되는 그런 형태로 학습이 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숫자 인식이 됐든 아니면 뭐 얼굴 인식이 됐든 뭐 이제 결국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미리 정해진 클래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형태의 모형이면 거의 대부분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여기에 있는 인풋의 그 레졸루션이 얼마에 따라서 이 벡터의 크기가 디멘션이 달라지니까 좀 더 문제가 더 복잡해질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인풋의 똑같은 클래스라도 일루미네이션이 달라지거나 이처럼 우리가 이제 보는 각도가 달라지거나 따라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학습이 돼야 되니까 훨씬 더 이제 복잡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클래스 수가 작으면 또 문제가 쉽고 이런 어떤 그 2차원의 그런 데이터냐, 원래 데이터가 3차원 데이터인데 이미지화 되는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복잡도가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우리가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건데 그 리그레션은 인풋과 아웃풋의 어떤 관계를 설정을 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관계가 정의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관계에 의해서 아웃풋이 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값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함수화해서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함수가 표현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 함수에 의해서 아웃풋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형태의 이제 문제들을 우리 다 리그레션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의 결과는 아까 봤던 그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좀 다르게 아웃풋이 이 리얼 밸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처럼 1차원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2차원 혹은 n차원의 벡터 값인데 각각의 값들이 어떤 리얼 밸류를 갖는 그런 형태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왜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쓰는가 보면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존에는 어떤 여러 어떤 그 파라메타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보니까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이제 가장 좋은 어떤 파라메트릭 모델을 찾거나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머신러닝 기법처럼 그냥 주어진 인풋 데이터가 들어가면 그 안에 함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웃풋이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한 어떤 인풋과 아웃풋을 주고 학습을 시켜서 가장 최대한 그 데이터의 트레이닝 데이터에 잘 맞는 함수를 찾도록 하는 거니까 이런 어떤 이 함수의 어떤 형태의 쉐입의 것도 이 뉴럴 네트워크가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레프레젠테이션의 능력이 막강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가 하나의 데이터와 하나의 데이터 사이의 관계가 어떤 그 리니어하다. 혹은 아니면 이게 뭐 2차 커브로 돼 있다. 뭐 아니면 익스포넨셜 펑션이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어떤 문제에 따라서 그것들을 다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뉴럴 네트워크가 알아서 학습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레프레젠테이션 능력이 막강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함수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학습을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학습의 어빌리티가 있다. 그래서 그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만 주어지면 충분한 사이즈의 트레이닝 데이터만 주어지면 우리는 그것에 가장 옵티멀한 함수를 찾아낼 수 있다. 그게 우리가 러닝 어빌리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의 모양이면 결국 이제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학습만 할 수 있으면 어떤 형태의 함수든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제너럴라이제이션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꼭 인풋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학습이 되고 나면 그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다른 새로운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도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뉴럴 네트워크 모델은 첫 번째가 우리가 퍼셉트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굉장히 오래된 1958년에 로젠 블라트가 별명한 그 퍼셉트론인데 이게 이제
Artificial Neural Network의 가장 첫 번째, first 모델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떤 패턴을 recognition 하는데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다. 그래서 뭐 굉장히 그 시대에는 엄청나게 큰 컴퓨팅 파워의 복잡한 모델인데 생각보다는 간단해요. 그리고 perceptron은 그냥 뉴럴 네트워크의 시초니까 그냥 뉴럴 네트워크의 컨셉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뉴런이 있겠죠. 그 뉴런은 인풋 xi에 대해서 그 웨이트 wij라고 하는 것이 곱해져 가지고 다 서메이션 하는데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어떤 바이어스라고 하는 어떤 값이 콘스탄트 값이 항상 들어가서 그것이 합쳐져서 그 다음에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우리가 아웃풋이 나오는데 이때 액티베이션 펑션은 아주 간단한 스텝 펑션으로 해서 0보다 크면 1 아니면 0.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바이어스 때문에 여기 있는 스레이숄드 값이 얘가 왔다 갔다 하겠죠, 이쪽으로. 그런 형태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이제 바이어스가 있는데 여기에는 앞에서 봤던 W와 X의 이너 프로덕트 해가지고 서메이션 하는 형태가 된다. 다고 자, 스트럭처는 그냥 이 싱글 레이어예요. 그래서 인풋이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있는데 다만 여기에 이제 어떤 X가 있고 X1부터 Xn까지 N 디멘션의 데이터가 있고 이게 바이어스가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어스는 여기에 인풋이 그냥 1로 고정되어 있어요. 1로 고정되어 있고 다만 여기에 웨이트가 곱해지니까 그 웨이트가 이 데이터의 바이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인풋에 요 노드에 바이어스라고 하는 애가 항상 여기에 요 노드의 파라메타로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뭐 어떻게 표현하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그 파라메타는 우리가 학습해야 될 대상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fully connected data 이게 이제 perceptron이 모델이에요. 그냥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는 항상 세 가지 컴포넌트 있다 했는데 뉴런과 그 다음에 스트럭처, 그 다음에 러닝. 그럼 이제 학습 어떻게 하는가? 학습은 바이너리 인풋과 바이너리 아웃풋으로 우리 학습을 하는데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인풋과 아웃풋 우리가 원하는 인풋이 들어가면 1 아웃풋이 나오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주어져 있고 그것을 최대한 잘 맞추도록 웨이팅을 학습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W라고 하는 웨이트는 그냥 랜덤하게 아무거나 처음에 값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웨이트가 아무렇게나 들어있으면 인풋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여기다 W를 다 곱해가지고 나온 결과 그게 우리가 YJ라면 그 YJ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타겟 아웃풋 TJ하고 다르겠죠. 그럼 요 두 개가 어차피 바이너리니까 둘 다 11, 둘 다 00이면 그럼 이게 이미 우린 답이 맞으니까 더 이상 학습할 필요가 없죠. 그럼 요 값이 그대로 W 그대로 남아있으면 되고 그렇지 않고 이 두 개 다르다. 다르면 요 XI라고 하는 것을 곱해가지고 만약에 XI가 0이었으면 이 웨이트가 얼마였든 상관없이 0이기 때문에 웨이트를 아무리 바꿔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학습을 하지 않아요. 다만 XI가 1일 때는 요 두 개의 값의 차이만큼을 0인데 1이냐 1인데 0이냐 이거에 따라서 요 러닝 레이트 만큼을 곱해가지고 약간 W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바꿔준다는 말은 내가 지금 원래 있는 이 YI 값이 1이라 해야 되는데 여기에 1이 들어갔을 때 요 W를 해가지고 여기에 공헌을 했겠죠. YI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얘가 0이 됐죠. 원래는 1이라 해야 되는데 0이었다면 그러면 요 값을 요 웨이트 값 조금 더 높여줘야 되죠. 좀 높여주면 1에 대해서 어쨌든 약간의 값이 더 더해지는
넘어서 1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조금씩 웨이트를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모든 여러 어떤 x들에 대해서 어떨 때는 이 노드가 1일 수 있고 어떨 때는 0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때마다 1인 노드일 때 그 아웃풋이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W를 그쪽 방향으로 조금씩 옮겨준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굉장히 간단한 어떤 학습이고, 그래서 여기서 결과가 올라가가지고 달라진 걸 보고 그 결과가 갖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차이만큼을 뒤로 다시 보내면서 W를 학습하니까 이걸 우리는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멀티레이어가 있으면.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어떤 그 인풋이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나오도록 하는 그 사이에 우리가 W를 자동으로 학습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결과를 냈는데 막상 이게 싱글 레이어의 퍼셉트론을 가지고 보니까 완벽하게 이 퍼셉트론이라는 애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이기 때문에 이 아웃풋의 펑션의 쉐입은 리니어하다 이죠. 그래서 만약에 2차원의 x1, x2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 2차원의 그런 인풋이 있을 때 그럼 이 w1과 w2를 x1, x2에다 곱해가지고 결국 w1 곱하기 x1 더하기 w2 곱하기 x2 해가지고 나온 결과, 그 결과가 얼마 이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바이어스가 있다면 그 바이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결국 그게 여기 있는 어떤 그 x1과 x2라고 하는 이 2차원 평면상에서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니까 그에 해당되는 이제 이 특정 라인을 나타내게 되고 그 라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있으면 1, 이쪽에 있으면 0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한다 이거죠. 하나가. 자, 근데 만약에 어떤 그 디시전 바운더리가 리니어하지 않고 난리니어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함수를 우리가 원하고 싶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 퍼셉트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XOR 프로블럼이다. 그죠? 그래서 이게 X1, X2 이게 결국 바이너리인데 00, 01, 10, 11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우리가 원하는 어떤 퍼셉트론의 결과가 뭐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뭐 있을 텐데 결국 이게 이제 모든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의미의 어떤 함수를 얘가 다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보니까 XOR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못 풀더라. XOR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이제 두 개의 값이 같으면 0이고 다르면 1인 그런 형태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얘가 11이고 얘가 00인 두 개의 그룹으로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를 가지고 구분하고 싶은데 이 하나의 어떤 퍼셉트론으로는 이걸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얘가 같은 클래스고 얘가 같은 클래스니까 이 두 개를 하나의 라인으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싱글 레이어의 퍼셉트론은 XOR라고 하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다 그죠? 물론 이제 이게 인풋의 디멘션이 굉장히 크면은 굉장히 하이 디멘션의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하는 데 쓰지만 어쨌든 조금 더 복잡한 그런 형태의 XOR 같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써서 XOR 프로블럼을 해결해 보자.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멀티레이어를 하면 XOR 문제를 푸느냐? 우리가 이제 아까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을 보면 X1, X2 해가지고 G1이라고 하는 요 하나가 하나의 우리 이제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가정을 하면 요 하나를 우리가 잘 설계해 가지고 이 G1이라고 하는 요 클래시파이어를 우리가 설계를 했다고 치고 그다음 G2는 요 라인에 의해서 우리가 클래시파이 하는 그런 리니어 클래시파이를 잘 설계를 했다면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이 Y라고 하는 애는 이 G1과 G2의 둘 다 값이 1일 때는 1이고 아니면 0인
AND의 형태로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요 것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XOR라고 하는 프로블럼을 두 개의 레이어인, 이거 우리가 두 개 이상일 때는 우리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투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도 하고, 근데 어쨌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넘어가면 이런 XOR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더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컴포넌트가 우선 첫 번째 뉴런에 대해서는 결국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인풋에 대한 웨이티드 된 웨이트 해가지고 썸을 구하는 건 똑같고, 다만 이제 거기에 액티베이션 펑션이 아까 시그모이드, 하이퍼탄젠트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액티베이션 펑션이 이제 이때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액티베이션 펑션 중에 하나를 정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스트럭처는, 구조는 그냥 멀티레이어니까 이게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인풋 레이어가 있고, 히든 레이어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때 히든 레이어의 개수가 뭐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이게 다양한 형태의 기능을 할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인풋은 이렇게 몇 개 없는데 히든 레이어를 굉장히 늘렸을 때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하나의, 그러니까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하나 만들고, 이걸로 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하나 만들고, 이걸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만들고, 이렇게 각각을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만든 후에 이런 것들을 또 조합해가지고 우리가 또 새로운 어떤 걸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레이어가 많아지면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어떤 모양들을 마음대로 우리가 이 클래시파이어를 조합해서 복잡한 모양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하는데,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현재의 웨이트로 해서 피드 포워드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아웃풋과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이 다를 때 그것의 에러만큼을 뒤로 가면서 웨이트를 수정하고, 또 그만큼 또 뒤로 가면서 웨이트를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백 프로파게이션 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에러 백 프로파게이션이다. 그래서 학습을 하는 것이 결국은 요 차이만큼을 그 다음 이 해당되는 웨이트에다가 영향을 준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많이 사용되는 어떤 뉴런으로 이 시그모이드 펑션이 많이 사용이 됐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그 투 레이어 퍼셉트론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입력청에서는 요 하나에 가서 우리가 이거를 W라고 명명을 하고, 이 W가 X1이 히든 레이어의 J번째 노드로 가는, 그리고 우리가 WI에서 J로 가는 WIJ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다 이제 이 바이어스가 하나 이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WOJ라고 하는 바이어스가 하나 들어가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다 구하게 되면 이때 우리가 WIJ에 XI를 곱해가지고 서메이션 해가지고 인풋에 들어가는 이 히든 레이어의 노드에 바로 들어가는 직전에 이 값들을 다 곱해가지고 나온 결과, 그게 우리가 UJH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그 UJH를 여기서 있는 액티베이션 펑션인 시그모이드를 정하든 어떻게든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이 히든 레이어의 아웃풋을 결정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똑같이 그 다음 레이어에서는 이렇게 그 다음 레이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GJ에다가 여기서는 이제 이건 W라고 여기는 이제 V라고 했는데 VJK라고 하는 걸 곱해가지고 전체 다 서메이션하고, 그 결과를 다시 또 여기 또 뭐 액티베이션 펑션을 또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각 레이어마다 달리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전체 레이어에서 다 동일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일반적으로 써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투 레이어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에서는 히든 레이어에서는 우리가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지만, 두 번째에서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바로 다이렉트 그냥 값을 쓰기도 해요.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 없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이 MLP가 그럼 얼마나 함수를 잘 만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풋이 한 개고 아웃풋도 한 개인데 이렇게 투 레이어죠. 이게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인데 투 레이어 퍼셉트론이죠. 그래서 언닉층이 하나만 있고 여기가 W고 여기가 BJ고 이쪽에 VJ고 여기 이제 B0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로 쭉쭉 가면서 히든 레이어까지 갔다가 그다음 히든 레이어에서 다시 아웃풋 레이어로 가는 형태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내는데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간단하게 실습용으로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얘를 뉴럴 네트워크를 일일이 다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해도 되는데 뭐 그냥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사이언스 킷 런이라고 하는 SK 런이라고 하는 것 안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이제 리그레서 이 함수를 구현하는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리그레서라고 하는 걸 그냥 패키지를 활용해 가지고 쓸 거예요. 자, 먼저 함수를 임의로 그냥 만든 거예요. 최대한 복잡하게 만들어 보려고 우선 이제 x를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0.01씩 증가하면서 값들이 쭉 있어요. x를 일단 만들어요. 그 y는 사실 이 함수 얘가 딱 주어지면 좋겠지만 우리 이 함수는 모른다 치고 단지 y를 구했는데 y를 그냥 3 곱하기 x 해가지고 이거를 사인 하고 거기다가 2를 곱하고 x의 제곱해서 0.5 곱하고 빼기 2 곱하기 x 플러스 0. 이거 그냥 임의로 그냥 제가 막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xy 플롯을 해보면 막 이런 복잡한 형태의 함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함수를 우리가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인데 여기 이제 파라미터가 있는데 파라미터를 히든 레이어가 그냥 h인데 h로 썼는데 여기 h 한 개예요. 여기서 이제 디멘션이 하나만 있으면 그냥 히든 레이어가 하나만 있는 투 레이어 퍼셉트론인 거예요. 액티베이션 펑션은 우리가 렐루로 썼고 이걸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최대한 결과가 아웃풋이 좋게 나오도록 막 반복을 해야 되는데 최대한 우리가 하나만 딸랑 노드 하나만 있는 걸 했으니까 여기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얘가 아니죠. 중간에 히든 레이어가 하나 이게 아니네. 얘는 지금 히든 레이어가 하나 있는 근데 여기서 이터레이션을 10,000번 이터레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글쎄 수렴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런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요 주어진 x라고 하는 데이터와 y라고 하는 데이터를 줘가지고 이 x가 들어가면 이 y가 들어와야 돼 하면서 이 데이터를 거의 이게 하여튼 굉장히 많죠. 이게 데이터가 요 데이터 들어갔을 때는 요거 나와야 되고 요 데이터 들어갔을 때는 여기 나와야 되고 어쨌든 한 개 들어가요. 한 개 들어가지고 한 개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 핏 한다는 게 이게 이제 결국 이 함수를 피팅하도록 하는 걸 만들고 학습을 한 후에 그때에 이제 x를 줬을 때 이 학습된 그 함수 뉴럴 네트워크를 거쳐서 나온 결과 이걸 우리가 y predict라고 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은 학습할 때 데이터와 테스트할 때 데이터 다른데 이거는 그냥 얼마나 잘 피팅하는지를 보기 위한 거니까 동일한 학습 데이터하고 동일한 x를 줬을 때 우리가 y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그 중에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 안에 이제 코에피션트라고 하는데 얘가 웨이트예요. 근데 0번째 것은 첫 번째 인풋에서 히든 레이어까지의 웨이트이기 때문에 WJ라고 우리가 붙였고 그 다음 여기 인터셉트라고 하는 게 이제 바이어스예요. 그래서 바이어스 BJ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에피션트는 얘가 이제 조금 다른데 이쪽에서는 이제 이게 하나를 기준해가지고 여러 개 나가는 거고 여기서는 하나가 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게 인덱싱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첫 번째 거에 0, 두 번째 거에 0, 세 번째 거에 0 이렇게 해서 요거 벡터를 VJ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B0 이게 이제 아웃풋 노드의 바이어스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쭉 찍어서 보면 이런 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학습을 시키니까 첫 번째 링크는 마이너스 2.5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바이어스가 마이너스 1이고 이건 우리 학습한 결과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링크가 1.8이고 바이어스가 마이너스 0.14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hidden in, hidden out, output in, output out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노드가 들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다음에 그 노드를 빠져나왔을 때 값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그 안에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가 얼마인지 이걸 다 일일이 찍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플로팅 할 때는 첫 번째 인풋이 들어가지고 첫 번째 히든으로 가는데 거기에 히든으로 들어가는 히든 인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 요거죠. UJ 여기에 모아가지고 지금 현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그냥 웨이트만 곱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요 히든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 끝나고 나온 거를 히든 아웃.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모아지는 것이 아웃풋에 인.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 끝나고 나온 머지 해가지고 나온 게 아웃. 이렇게 지금 그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제 아직 액티베이션 펑션 렐로를 적용하기 전이니까 그냥 이런 라인으로 최대한 얘에 맞추려고 10,000번 이터레이션 해가지고 최대한 맞춘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렐로를 거치고 나면 이 0보다 아래 있는 건 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얘가 렐로를 고려해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레이어에서 또 웨이트를 곱하잖아요. 그 웨이트가 사실 여기에 곱해지는 거죠. 0은 곱해봐야 없으니까 곱해져서 얘가 더 위로 올라가서 여기 딱 맞췄죠. 그러니까 요 히든 레이어 하나만 있는 그냥 두 개의 값으로도 이 복잡한 함수를 이렇게 학습해가지고 비슷하게 대충 맞췄어요. 그래 최종적인 결과가 이거예요. 얘는 이제 뭐 최종적인 결과나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히든 노드를 두 개를 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이터레이션은 아까 10,000번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1,000번만 해가지고 돌려보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제 이 웨이트가 두 개씩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려보면 첫 번째 노드 히든 레이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빨갛게 두 번째 거는 이제 그린으로 표현해가지고 각각 이렇게 두 개의 일종의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제 렐로를 거치고 나면 얘가 지금 이쪽으로 길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0까지는 일직선 가서 위로 올라가고 얘는 여기가 0이고 여기 올라가죠.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겹쳐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과가 최종적으로 보면 뭐 이런 형태 아까 한 개나 두 개나 뭐 거의 결과는 비슷한 것 같아요. 대신에 얘는 학습을 1,000번밖에 안 했어요. 1,000번만 이터레이션 했고 아까 거는 10,000번 이터레이션 한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하다가 이걸 다 함수로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래 만들어 가지고 MLP 리프레스 해가지고 H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하는데 이 노드가 많아지면 출력하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텍스트를 프린트 할 거냐 해서 이걸 파라미터를 줘가지고 출력 안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똑같은 코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3개짜리 해보면 처음에 이렇게 3개가 있다가 쭉쭉쭉 지나가면서 렐로를 거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머지가 돼서 결국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3개의 히든 노드를 가지고 보면 조금 더 아까보다 더 많이 잘 맞아야 되는데 이쪽 부분은 많이 안 맞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이터레이션을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1,000번. 그러니까 똑같은 이터레이션을 하면서 얘는 이 레이어가 노드가 3개나 있으니까 더 많이 우리가 학습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이터레이션을 더 많이 줘야지 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10개 노드를 주면, 얘라, 이렇게 만들어지고 10개가 쭉 가면서, 뭐 거의 아까보다는 조금 더 좋아졌죠. 100개를 주면, 뭐 100개가 만들어져가지고, 예, 쭉쭉쭉 해서, 뭐,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노드가 많아지면 더 이렇게 잘 피팅이 되고 있다, 그죠? 이것도 아마 우리가 이터레이션을 더 많이 주면 이 100개의 걸 가지고 훨씬 더 많이 잘 맞추려고 할 텐데, 그래서 이제 10,000개, 히든 레이어 10,000개인 2레이어 퍼셉트론을 가지고 해보니까 쭉 가서 뭐 상당 부분 가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히든 레이어를 우리가 2개를 준다. 그러면 이게 이제 레이어가 3개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뭐 더 많이 맞죠. 그 다음에 이제 100개 히든 레이어 100개인데 3이라는 것은 이제 레이어가 4개인 그런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아무리 복잡한 함수라도 이런 이제 2레이어 퍼셉트로만 하더라도 노드만 많이 주고 충분히 학습을 오랫동안 하면 이 함수에 잘 피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노드를 1000개, 히든 레이어 1000개를 주면서 창을 2층으로 해가지고 멀티 레이어 퍼셉트를 하고 이터레이션을 한 10,000번씩 돌려보니까 뭐 거의 원래의 함수하고 거의 일치한 형태의 걸 만들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원하는 인풋과 아웃풋이 주어질 때 이 중간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막 학습해가지고 이 값이 들어갔을 때 이 값이 되도록 하라고 계속 학습을 막 시키면 결국 여기에 있는 중간에 있는 웨이트를 막 바꿔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는 임의의 함수를 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수학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증명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러닝 알고리즘이 있는데, 러닝 알고리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러닝 알고리즘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다. 그렇죠?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의 페어를 줘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그 고을은 뭔가 하면 우리가 원하는 타겟 아웃풋과 실제로 네트워크에 인풋을 넣었을 때 나온 결과 이 두 개의 디퍼런스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자 이거죠. 그래서 그 에러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에러 펑션이라고도 하고 로스 펑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결국은 이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게 이 뉴럴 네트워크의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간단한 로스 펑션이 인풋에 대한 결과와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과 그 두 아웃풋 사이의 차이, 에러를 제곱해가지고 전체를 다 썸한 거. 이게 sum of squared error라고 하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 에러라고 하는 것에다가 n개를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에러를 다 구하니까 그거를 n으로 나누는데 이게 2로 나눠요. 2로 나누는 것은 나중에 미분을 했을 때 이 2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에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과 실제 계산된 뉴럴 네트워크를 거친 아웃풋 이 두 개의 차이에 제곱해가지고 다 더한 거죠. 이거를 우리가 미분하면 2가 앞으로 딱 튀어나와가지고 2하고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다가 2를 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옵티멀한 웨이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에러 펑션을 최소화시키는 웨이트를 찾는 거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그럼 빠르게 효과적으로 찾을 것인가? 이게 이제 어렵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에러 펑션이 에러라고 하는 애가 이런 형태의 함수라고 가정을 하고 이때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임의의 우리 W 모든 W가 사실은 아까 뭐 히든 레이어가 1000개만 있어도 그러면 이쪽에
웨이트가 1000개, 이쪽에 1000개니까 결국 2000개죠. 근데 만약에 레이어가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이게 1000 곱하기 1000 해가지고 100 곱하기 100마리도 10,000개인데 그러니까 한 100만 개가 있는 거죠. 1000이면 이게 웨이트 파라미터 수가 엄청나게 커요. 이거를 이 밑에 있는 디멘션에 각각의 에러가 다 있을 거예요. 만약에 신이라면 모든 그 웨이트 100만 디멘션에 그 모든 웨이트의 모든 W가 00000부터 예를 들면 1111까지 모든 공간에 각각에 대해서 에러 값이 있겠죠. 인풋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그걸 다 총 서메이션 해가지고 제곱해서 서메이션해서 EN으로 나눈 거. 그 로스 펑션의 값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거기서 가장 값이 작은 그때의 그 웨이트의 조합. 그게 우리가 원하는 학습의 결과예요. 근데 이 자체가 디멘션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게 학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 현재에 우리가 W가 있죠. 초기화된 랜덤하게 만든 W가 있을 거예요. 그 W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몰라요. 뭐 우연찮게 여기라고 쳐요. 여기. 예를 들어서 그럼 이때에 우리는 인풋 데이터를 넣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과 실제 그 결과가 나온 아웃풋 두 개의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에 제곱해가지고 전체 서메이션에서 2n분의 1로 나눴을 때의 값이 요 값이구나 라고 하는 그때의 그 값은 알지만 이 전체 그래프가 어떤 모양인지는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는 최소의 값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수치 해석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거기서 내가 약간만 W 값을 약간 증가시켰을 때는 근데 이것도 디멘션이 100만 개인데 100만 디멘션에서 W 값을 약간 바꿨을 때 얘가 에러 값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울기 방향을 알겠죠. 그럼 그 기울기 방향으로 약간만 더 가면 그래서 그 방향으로 웨이트를 수정하면 결국 에러가 줄어들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간다 이거죠.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이런 난리니어 펑션의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런 어떤 학습 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싱글 퍼셉트론이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중에 우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특히 인풋과 아웃풋이 바이너리로 0, 1로 돼 있고 그럴 때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했지만 이게 이제 어떤 함수가 들어가 있고 값 자체가 굉장히 큰 범위의 어떤 그런 스케일러 값이면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이게 상태죠. 그래서 아까 보면 결국 여기서 이제 미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의 미분이 필요한데 그래서 아까 우리 액티베이션 펑션도 미분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W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미분해서 계속 이게 가면서 이것에 대한 에러가 있으면 그 에러를 계속 백 프로파게이션 하면서 그것에 대한 기울기 방향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웨이트를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에러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가는가를 찾는 거죠. 로컬하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타가 있으면 현재의 이 세타가 바로 아까 우리 했던 웨이트예요. 웨이트의 전체 디멘션. 그 웨이트에 대해서 이 세타는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으면 그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이 기울기가 이쪽 방향이 양의 방향이니까 음의 방향으로 가면서 이 세타를 이동하는 델타 세타만큼 이동하면 그러면 이 에러가 줄어들 것이다 이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또 줄어들고 하면 이제 일로 수렴이 되겠지.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이터레이션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인데 사실은 이제 다행히도 여기 있으면 여기 딱 되지만 만약에 여기서 우연찮게 걸렸다 그러면 얘가 막 수렴해가지고 여기 딱 오겠죠. 이게 우리가 로컬 미니마라 그래요. 로컬 미니마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나는 이게 최선인 줄 아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더 넓게 가면 여기 더 다전제가 있는데, 우리가 사는 게 여러분이 우리가 시야를 넓히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내가 지금 여기가 꼭대기라고 생각하고 여기 와 있지만 여러분이 좀 더 이렇게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것들이 보이겠지. 그런데 이 좁은 영역에서 보면 이제 여기가 가장 최고의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하고 비슷하게 옵티마이저도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서는 이런 로컬 미니마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수렴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에러 펑션이 있으면 그 에러 펑션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중요한데, 이 기울기를 아까 봤듯이 바로 웨이트를 약간 이동해가지고 그때의 에러 값을 다 구해가지고 이렇게 실제 값을 계산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웨이트가 디멘션이 엄청나게 크면은 그걸 우리 다 구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그 에러를 구한다는 것이 뭔가 하면 러닝 데이터 전체, 학습 데이터 전체에 대해서 다 우리 해야지 아웃풋이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컴퓨테이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를 보니까 요것에 요 결과가 있을 때 여기 있는 값이 어떻게 바뀌면 요 값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기울기 값을 그때의 요 모든 지금 인풋에 대해서 요 G값을 구할 수 있고, 그 G값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어떤 값이 요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노드마다 다 결정이 나요. 이렇게.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냐, 뭐 하이퍼탄젠트 함수냐, 렐로냐,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에 따라서 이것의 그레디언트 값이 함수가 딱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쓰게 되는데, 그래서 자, 여기에 에러가 있는데 에러에 대해서 VJK가 어떻게 바뀌었을 때 이 아웃풋 에러가 바뀌는가 라고 하는 미분값은 여기에 VJK에 바뀌었을 때 U가 어떻게 바뀌는가의 미분값에다가 그 다음에 U가 어떻게 바뀌었을 때 에러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어떤 두 개의 값을 곱한 거다. 이게 우리가 미분 방정식, 미분에서의 이 체인 룰이죠. 그래서 이런 체인 룰로 해가지고 계속, 원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풋에 대해서 이 웨이트 값들이 바뀌면 얘가 어떻게 바뀌는가. 근데 이게 계속 가면서 역으로 계속 체인 룰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인접한 곳에서의 변화가 바뀌었을 때 에러가 어떻게 바뀌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문제를 풀게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자세한 사항들은 우리가 생략을 하고, 결국 아웃풋이 에러인데 에러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여기 있는 이 웨이트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 있는 이 값이 고정되어 있다면 바로 이렇게 계산이 가능해서 그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요 웨이트를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총체적으로 에러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만 여기서는 요 웨이트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도록 이렇게 레이어 단에 대해서만 해서 계산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또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그 다음 레이어의 웨이트를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레이어별로 해서 이제 역전파하면서 웨이트를 수정해 나가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 먼저 전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이게 우리가 예를 든 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임의의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있다면 그것에 대한 학습 프로세스는 먼저 초기화를 하는데 초기화의 학습 데이터가 일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웨이트를 랜덤하게 우리가 초기화를 하죠. 근데 이렇게 초기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딴 데서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학습률을 설정을 해요. 얼마나 많이 빠르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학습률을 빠르게 하면 빨리 수렴을 해서 결과를 내지만 원래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들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아까 여기서 보면 여기서 조금 가면 여기에 도달하겠지만 덤성덤성 가면 여기서 덤성 가서 이 얘를 지나서 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어떤 학습률이에요. 그 다음에 종료 조건인데 아까는 우리가 이제 뭐 10,000번 돌리면 된다. 이제 10,000번 하면 끝나는 걸로 하는데 아니면 에러가 줄어드는 거에 얼마 이상 수렴이 더 이상 변화가 없으면 뭐 중요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 예제에서는 학습 횟수를 몇 번 이상 돌리다가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전방향 계산은 현재 이게 다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습 데이터가 넣었을 때 그때 언닝 노드에 대한 결과 계산하고 출력 노드에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이 TI, 이 학습의 목표 TI하고의 에러를 계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출력 노드 계산해가지고 그것을 백프로파게이션 하면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가중치 웨이트를 수정을 하죠. 그래서 이걸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수행이 완료됐는가라고 하는 건 아까 봤듯이 학습 횟수를 우리가 10,000번 하면 끝난다 그러면 끝나는 거고 아니면 수렴 속도가 얼마 이하면 어떻게 되고 희망 오차가 얼마 이상 되면 중요하는지 뭐 이렇게 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끝났다 그죠? 그렇게 한 후에 이제 실제로는 이제 새로운 데이터 학습에 사용하지 않았던 뭐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됐든 테스트 데이터가 됐든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이 학습된 것에다가 넣어보니까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오더라. 그게 우리가 이제 성능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학습과 테스트를 하게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뉴럴 네트워크와 그다음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대표적인 간단한 모델인 퍼셉트론과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우리가 다뤘어요. 자, 오늘 우리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